저녁거리 좀 사려고 집 앞 대형마트에 갔는데 평소처럼 카트를 밀면서 1시간 정도 걸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숨이 차올라서 소파에 그냥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그러는데 싶으시죠?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93%가 이 지독한 피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피로를 신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겠지, 나이 탓이겠지, 투석하면 다 이렇게 힘든 거니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피로 안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빈혈이에요. 우리가 아는 빈혈은 갑자기 핑 돌고 얼굴이 하얘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신장 환자분들의 빈혈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오지 않아요. 몸에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축 처지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마트에서 카트 1시간 밀었을 뿐인데 집에 오면 소파에 쓰러지는 증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빈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게을러진 건가? 의지가 약해진 건가? 자기 탓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산소를 나누는 힘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필요하면 식사 챙기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고 그러면 먹는 양이 줄거나 편한 것만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신장질환 시 밀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메뉴가 필요한지, 어떤 지점이 제일 어려우신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참여해주시면 꼭 참고할게요. 신장이 소변 만드는 장기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신장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몸을 큰 동네라고 생각해보세요. 심장은 물류센터고 이 적혈구는 산소를 싣고 온몸을 달리는 택배차입니다. 뇌, 심장, 근육, 장기들은 매일매일 산소라는 택배를 받아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택배차 누가 만들라고 신호를 보낼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 쉽게 말하면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서 택배차 더 만들어라 하고 골수에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택배차가 줄어드니 산소 배달이 늦어지고 뇌는 멍하고 다리는 무겁고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더 빨리 뛰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차 한 바퀴에 소파에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이든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신 분이든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예요. 하지만 투석 중이신 분들은 빈혈이 더 빠르게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신호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몸이 무거운 게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택배차를 만들라는 신호가 끊어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철분제나 소고기 먹으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기름 제거한 소고기 등심을 매일 드셨더니 빈혈 수치가 올랐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신장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철분 보충하면 수치가 오르죠. 그런데 신장성 빈혈은 조금 달라요. 택배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만들라는 신호가 없으면 택배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장 재료는 쌓여 있는데 공장 스위치가 꺼진 것과 같아요. 게다가 소고기는 단백질과 인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기를 무리하게 늘리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짐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성 빈혈은 음식이나 시중 영양제만으로 해결하기보다 혈색소와 철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의료진과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철분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고 조혈제 치료가 필요한 분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보는 분도 있습니다. 투석 전 단계라면 담당 선생님과 치료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고 투석 중이신 분들은 투석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하시고 병원에서 혈색소와 철 상태를 보면서 조혈제 주사나 정맥 철분 치료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혈 자주 받으면 빠르게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수혈을 받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 같으니까 당연한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수혈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몸 안에 항체가 생깁니다. 이 항체가 나중에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혈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치료 효과를 먼저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답답하게 느껴지셨던 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빈혈 치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주사 치료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단인데요. 아무리 조혈제 주사를 맞아도 몸이 에너지가 없으면 회복이 더딥니다. 택배차를 더 만들어도 도로가 막혀 있으면 배달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신장 환자 식단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아예 먹는 걸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먹는 양이 줄면 에너지가 없어서 더 지치고 더 지치면 입맛이 없어서 또 덜 먹게 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식단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치고 힘든데 식단까지 챙기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손가락으로 3개 접어볼까요? 하나, 혈색소 확인. 다음 피검사 결과 볼 때 크레아티닌, 칼륨 옆에 있는 헤모글로빈 또는 혈색소 숫자를 같이 보세요. 다만 치료 여부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철 상태, 증상, 신장 단계, 투석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둘째, 담당 의료진에게 물어보기. 선생님, 제 혈색소 수치가 어떤가요? 빈혈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요? 투석 전이신 분은 철 상태와 치료 방향을 함께 물어보시고 투석 중이신 분은 혈색소와 철 수치를 같이 확인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셋째,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피곤해요가 아니라 계단으로 오르면 숨이 찹니다. 투석 후 회복에 하루 이상이 걸려요. 이렇게 말해야 의료진도 수치와 증상을 같이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93%의 피로 안에 빈혈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소고기가 아니라 철분제가 아니라 혈색소 수치 하나 먼저 확인하세요.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의료진과 함께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거나 검은 변이나 출혈이 의심된다면 영상 보고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병원에 연락하거나 응급치료를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그 지친 하루의 작은 손정등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